시간으로 사진이 스스로 말하는 포즈 이용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포즈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어떤 대상이나 사람이나 사물이 가지고 있는 몸가짐, 보통 우리가 자세라 그러거든요. 자세, 또 뭐 일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 또 뭐 사물이라 그러면은 이제 모양, 뭐 형태,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포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포즈는 당연히 표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표정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포즈에서 이제 그 대상의 어떤 솔직한 그런 내면의 심리, 마음이 들어간다 이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그 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 즉 내용을 표현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진이 스스로 말하게 되고, 또 사진을 이렇게 본다 그러지 않고 보통 읽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읽어내는 사람들도 이런 포즈를 통해서 사진가의 메시지를 읽어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약 수업 시간에 좀 늦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조금 약간 굳어지고 좀 빨리 걷잖아, 그죠? 그게 결국은 내면에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낸다는 이야기죠. 사진가들은 그런 걸 잘 포착해서 담아내면 비교적 좋은 사진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설명을 안 하더라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 프레임을 각자 다양하게 이 사진에 대해서 해석하고 어떤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장치가 포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도 보시면 정말 이 분이 아주 행복한 그런 이제 어떤 표정, 포즈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변에서도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흐뭇하게 미소를 띠면서 이게 축하를 하는 그런 또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자분, 중년의 여자분은 무슨 어떤 그런 이제 기념일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행복해 할까요? 주변에서 박수를 쳐주고. 힌트를 드리면 그리스 연안에 있는 아테네 연안에 있는 그 섬을 방문하는 돌아보는 그런 배 안에서 어떤 깜짝 이벤트 행사를 펼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맞습니다. 생일. 생일이니까 주변에서 이제 저 뒤에 사회자가 이제 영어로 이제 누구누구 승객분 오늘 생일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축하해 주세요 하니까 이제 다들 이렇게 짝짝짝 박수 치면서 뒤에 저기 연주도 해주고 여기 그죠? 이렇게 연주도 하고 박수도 치고 이렇게 막 해주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또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들이 이게 이런 이제 이 사람의 생일이었구나. 그래서 다들 축하를 해주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포즈를 통해서 여기 이제 뭐 행복감, 뭐 사랑하는 마음, 슬픔, 절망감, 고단함 이런 이제 내면의 심리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포즈만 잘 이용을 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아프리카 티니지에 있는 그런 이제 빵집에 방문하면서 찍은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개방적이고, 사진 찍자 그러면 굉장히 흔쾌히 응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테이크 포토 정도 이 정도만 해도 그냥 환하게 웃어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찍는 사람도 좋고, 뭐 이분도 좋고, 그러니까 빵집에서 일하는 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도 이제 뭐 낯선 외국인이지만 아주 흔쾌히 자기의 어떤 그런 즐거운 마음을 드러내 주더라고요. 저런 포즈를 취하게 만드는 것부터 요령 같은 게 있습니까? 이때는 이제 항상 저는 사진을 찍을 때 외국인들이나 내가 모르는 사람 찍을 때는 내가 먼저 가까이 다가가서 인사를 먼저 하고, 그냥 뭐 저기 뭐 하와이유라든지 그냥
만약에 영어를 못하면은 못 알아들으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테이크 포토 이렇게만 해도 그 사람들이 오케이 하면서 찍게 해주거든요. 또 그러고 이 티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에 대한 그런 인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고 실제로 또 티니지에 있는 그런 대학생들이 제일 유학을 오고 싶어 하는 나라가 한국. 우리 한국은 한참 발전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미국 이런 데보다는 미국 같은 데는 너무 이렇게 좀 멸시도 하고 막 차별도 하니까 우리 한국은 그렇게 뭐 이 좀 피부가 검은 사람들한테 대해서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을 제일 많이 오고 싶어 하고 또 실제로 한국에 와 있는 이런 외국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도.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처음 만나는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찍을 때는 항상 내가 먼저 인사하고 그냥 허락을 얻고 이제 이렇게 하면 나도 떳떳하고 그 사람들도 사진가들이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니까 되게 고마워하면서도 흔쾌히 응해주거든요. 그렇게 찍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꼭 그 포즈나 표정이 앞모습뿐만 아니라 오히려 뒷모습이나 옆모습일 때 더 진솔한 감정이 더 잘 드러난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앞모습은 어느 정도 감출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화장도 이렇게 여자분들은 화장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감출 수가 있지만 이런 뒷모습이나 옆모습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미셀 투러니에 같은 사람들은 뒷모습이 진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진 작가들 중에서도 이런 뒷모습이나 옆모습만 가지고 주제 작업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진이 이 앞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잖아요. 그죠?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의 좀 즐겁다는 그런 내면의 심리만 보여주지만 이 뒷사진은 대충 짐작만 할 뿐이지 다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작품이 되고 또 예술이 되려면 한 번에 다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그 회화 작품이 추상화잖아요. 그죠? 구상화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어떤 아주 정밀한 세밀하게 그 있는 그대로 그린 그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작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가나 사진가가 이제 보이는 대로 보여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대로 보여주었을 때 그게 이제 의미가 살아나고 어떤 예술이 되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진을 이제 고수들일수록 더 사진을 좀 어렵게 표현을 하고 쉽게 잘 안 보여줍니다. 그 내용 자체를. 근데 이제 아마추어나 하수들일수록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기록적인 목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있는 그대로 당연히 보여줘야죠. 그죠? 근데 이제 사진은 기록적인 목적하고 예술적인 가치를 동시에 지니긴 하지만, 근데 우리는 이제 기록적인 측면보다는 예술적인 이런 이제 가치에 더 주안점을 두니까 그렇고, 또 예술적인 이런 게 어렵지, 이것만 제대로 잘 공부를 하면 기록적인 거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도 저 동물의 포즈 있죠? 동물도 사실 포즈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는 이 꼬리를 이렇게 치켜 세우는 거는 동물들이 극도로 흥분해 있다, 아주 분노해 있다, 이런 상태를 표시하잖아요. 우리 강아지도 그렇잖아요. 걔가 누가 이제 뭐 외부에서 사람들이 온다든지 이러면 막 짖고 또 꼬리를 치켜 세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일종의 포즈가 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꼬리 내리고. 꼬리 내리면 자기가 졌다는 거나 순응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공격을, 이게 이제 뿔 가지고 머리를 공격을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포즈에 해당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이 같은 경우는 바로 꼬리 내렸잖아요. 이제 기진맥진 해가지고 혓바닥도 내밀었죠. 그 다음에
꼬리도 내렸죠. 이건 이제 더 이상 저항할 의사가 없다. 포기한다. 그런 메시지로 의미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그 포즈를 통해서 그 자기의 어떤 그 마음, 심리 상태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보는 게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문화재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경복궁 건정전 앞에 가보면 이제 사각의 그 이제 돌 조각한 그 이제 난간 그 모서리 부분이 있죠. 그런데 보면 해태상을 조각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해태상을 잘 보시면 얼굴은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꼬리를 보면 꼬리는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죠? 겉으로는 환하게 이렇게 미소 짓고 있고 친절하게 이렇게 반기는 척 하지만 뒤로는 잔뜩 경계를 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진짜 그걸 거시기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가면 그게 또 사진적으로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설명해줘도 그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진에서 포즈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영준 교수님의 그 이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같은 거 보면 그런 숨어 있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이제 국내 여행을 갈 때는 유영준 교수의 어떤 이제 문화유산 답사기 이런 거 읽어보고 가면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보십시오. 바로 이제 한 방에 정확하게 소의 이제 그 견갑골을 통해서 창을 찔러 넣으면 소가 순식간에 한 2, 3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바로 이 앞에서 여기서 이 친구가 이제 정확하게 이 견갑골로 이렇게 칼을 찔러 넣잖아, 그죠? 그러면은 심장을 관통해서 바로 1초 만에 바로 이렇게 쓰러지더라고요. 이것도 다 이제 포즈에 들어가잖아, 그죠? 쓰러지는 거.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 뭐 이런 포즈고,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의 심리를 또 알 수 있고, 또 우리 전성훈 선생님 얼굴 표정이 좀 굳어졌어. 그죠? 근데 이거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한 번 두 경기 할 때 총 소를 6마리를 죽이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좀 아마추어들이 나와서 하고, 굉장히 소가 고통스럽죠. 이렇게 계속 찔러야 되니까 한 번에 못 찔러 죽으니까. 근데 제일 여섯 번째 나오는 두 사는 거의 순식간에 정확하게 심장에 칼을 꽂더라고요. 이제 그 6번 보려니까 그것도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고통스럽기도 하고. 네. 공바사님도 얼굴 표정이 굳어졌어. 그러니까 포즈가 그런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말 안 해도 스스로 사진에 말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장치다 이런 거고. 이제 이것도 시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 안 해도 이 포즈를 유심히 잘 보십시오. 특히 사람들의 포즈는 이제 내면의 심리가 그대로 다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도 티벳에 있는 그 시가체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양고기를 파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딱 그대로 저 포즈에 나와 있는 대로 저 사람들의 심리가 드러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이렇게 이제 시골 5일장 같은 사진을 찍을 때도 처음부터 바로 있는 그대로만 찍으면 하나의 기록 사진밖에 안 되고, 거기서 우리가 포즈를 배웠으니까 포즈를 유심하게 관찰해서 그 포즈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면 어떤 스토리가 있는 사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분들은 사진을 찍을 때 처음부터 바로 카메라 들여대면 되게 화내거든요. 그래서 항상 먼저 인사하고 제가 좀 사진 좀 찍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냥 찍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능하면 이 포즈를 찍을 때는 이 결정적인 동작이나 그 다음에 표정이 나타날 때 셔터를 누르는 거죠. 그냥 무작정 찍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지켜보다가 포즈가 가능하면 큰 동작들 이런 게 나올 때 이제 찍는 게 좋고요.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 친구도 이제 한참 내가 인도가 아니고 스리랑카 여행할 때 찍은 사진인데 이것도 잘 보십시오. 그냥 우리 삶의 고단함이 그대로 묻어 나오잖아요. 그죠?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렇게 그냥 이게 이제 도자기 만드는 네팔에도 도자기 그 카트만두에도 도자기 만드는 공장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옛날 방식으로.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그냥 푹 퍼져서 자잖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것도 하나 이제 사물이 가지고 있는 포즈잖아요. 그죠? 이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충 벗어 놓는 거잖아. 그죠?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것도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마추어 프로의 차이가 우리가 찍으면 딱 사람만 찍었을 거예요. 올려가지고. 저 신발까지 찍을 거는 생각을 못하.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특히 포즈를 이용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거는 결국 디테일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다음에 배우겠지만 디테일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의미가 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는 걸 디테일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그 우리가 배우는 거죠. 사진을 이 샘플 사진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또 이게 그래도 뭘 이렇게 포대기를 하나 깔았잖아요. 그죠? 그냥 맨바닥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약간 3분할 구성을 했고 또 약간 프레임 속의 프레임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너무 정중앙에 배치 안 하고 살짝 이 3분할 지점에 배치했다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한 장의 사진을 찍을 때도 좀 이렇게 이제 어떤 구성이 좀 안정감이 있고 그 다음에 균형이 잡히게끔 이렇게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앞에 이야기한 대로 이제 사진가는 이 사진 속에 있는 저 대상이나 사람들의 포즈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나 주제를 전달하려고 하고 독자들은 저 사진 속에 있는 저 대상의 포즈를 통해서 이야기를 읽어내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페루를 여행할 때 저는 버스 안에서 찍었고 그때 비가 좀 부슬부슬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저 친구들 보면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잔뜩 움츠려 있잖아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아, 춥구나. 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구나. 이 비가 내린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 그죠? 이게 이제 유리 차창에 비가 내리는 이제 어떤 그런 거고, 이때는 살짝 좀 흔들리게 찍어도 됩니다. 차를 타고 여행할 때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기차 여행이나 뭐 승용차 이렇게 승용차를 타고 갈 때는 보통 이제 조수석에 타면 참 사진 찍기 좋거든요. 조수 타면 바로 앞에 이제 비가 막 내리면 이렇게 이제 와이퍼도 있고 그 앞에 횡단보도 같은 데서 서면 횡단보 사람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그것도 우산 쓰고 그러면 그때도 되게 좋은 어떤 그런 이제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특히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찍는 사진은 살짝 흔들려도 괜찮고 프레임에 살짝 기울여서도 괜찮습니다.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오래전에 찍은 사진인데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때 찍은 사진인데 얘들은 다 이제 그 손자들이잖아요. 그죠? 그 할머니의 이제 손자, 손녀들인데 보면 얘들 표정도 그렇고 또 이 여자아이는 이 뒤에서 이렇게 또 자기 나름대로 절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어른들은 여기다 이렇게 다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사진을 찍을 때는 주 피사체 그 중에서도 포즈가 드러나고 있는 이런 이제 대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해야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굳이 이제 직접적인 그런 막 드러나는 포즈도 좋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한 번에 다 드러내주지 않는 그런 포즈도 좋은 사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친구의 얼굴이 안 드러나니까 더 또 시선이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 친구들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친구는 좀 옷도 또 이렇게 이제 그냥 너무 얘가 맞상주 같고 맞손자 같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뭐 동생이나 사촌이나 뭐 이런 조카일 것 같고 옷을 통해서도 그런 걸 알 수도 있죠. 이것도 이제 저 IT 섬에서 카리브 해안의 IT 섬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되게 좀 씁쓸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뭔가 저 CD도 안 팔리고
뭐 하여튼 노래는 열심히 하는데 뭐도 안 팔리고 그러니까 되게 좀 약간 체념한 듯이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잖아, 그죠? 그 옆에서 포즈 취해서 사진 찍고. 예. 옆에 이 사람은 그게 뭐 신나는 장면이라고 저기서 그냥 기념사진 찍고 있고. 그러니까 바라보는 제작자는 되게 마음이 섭섭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차라리 저 CD라도 하나 사주면서 기념사진을 찍지, 그죠? 그래서 서로 완전히 서로 상반된 그런 포즈잖아요, 포즈고. 또.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을 때 또 이제 그러니까 이런 데 많이 주목을 하면 조금 더 이제 그 사진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되고요. 그리고 또 포즈는 이렇게 작아도 아주 강한 그런 이제 시각적 언어가 됩니다. 스스로 말하게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오히려 크면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사하라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을 이제 건너가는 어떤 지나가는 그런 이제 두 사람인데 저걸 크게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오히려 주인공이 되고 저 사막 자체가 보조피사체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역으로 포즈가 이제 드러내는 그런 대상이 작았을 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때 이제 그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장례식 친구 부모님 이제 어머님 장례식 행렬에 저도 쭉 따라갔거든요. 따라가서 이렇게 이제 또 예 산소에 이제 생활할 때 찍었는데 이럴 때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우리가 좀 저속 셔터 한 보통 이걸 트래킹 샷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트래킹 샷을 찍을 때는 셔터 속도를 한 1.5초 정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할 때는 천천히 걸어가잖아요, 그죠? 상녀가 앞에 나가고 천천히 따라가면 한 1.5초 정도로 셔터 속도를 맞춰주면서 나도 같이 따라가면서 셔터를 누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어느 곳 한 군데 정도는 이 정도로 초점이 서면 맞아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은 다 초점이 안 맞고 약간 흔들릴 표현이 됐잖아요. 이렇게 표현이 돼야 이제 이런 슬픈 감정이라든지 이런 슬픈 느낌들이 제대로 표현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사진은 이런 내용하고 이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그게 우리가 사진을 배우는 그런 이제 하나의 테크닉, 카메라 기술적인 테크닉도 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내용을 이런 슬픈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1.5초라는 저속 셔터를 세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한낮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낮에 1.5초가 나오려면 조리개는 일단 22로 조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ISO는 최대한 낮게, 그죠? 100이나 아니면 요즘 50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이나 50으로 나눠주고, 그러면은 겨우 이제 한 1.5초 정도 나옵니다. 그래야 셔터 속도가 나오고. 그죠? 그래서 좀 나오지, 1.5초 정도. 따라가면 찍는 거니까. 왜냐하면 내가 딱 서 있어서 찍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이 사람이 천천히 가잖아. 앞에 사람들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따라가면 찍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맞는 부분이 한 군데가 정확하게 있고 나머지 이게 이제 우리가 트래킹 하듯이 샷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감이 잡힙니다. 좀 우리 언제 해봤었잖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 한번 해봤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포즈는 이제 하나의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어떤 모습들, 이제 이런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이런 모습으로 존재했다는 그런 이제 존재의 증명, 그리고 지금은 이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이제 그런 건데, 이것도 거의 한 20년 정도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2001년도에 첫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지금 저 갤러리에 있는 그때 벌써 20년 지나니까 저때 저 찍은 친구는 그때가 이제 30살 정도 됐는데 지금은 20년 지났으니까 어느덧 50대가 됐잖아요. 그때는 날씬하고 지금은 뚱하다. 네, 그렇죠. 미숙님이랑 비슷한 누구나 다 그런
세월의 어떤 그런 이제 그런 풍파를 겪잖아요, 그죠? 네. 미주님도 뭐 옛날에 10년 전에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이쁜 그런 아가씨였는데 지금은 이제 숙녀가 되셨어요. 승려요. 어. 헬매죠.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또 현장에서 사진을 찍을 때 항상 결정적인 순간일 때 사진을 찍는 게 좋은데 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죠? 왜 예측 촬영이 가능하냐면 이 사람은 여기서 계속 건물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제가 쭉 건너편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젊은 친구가 이쪽에서 쭉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이때는 셔터를 이제 물론 여기서 눌러도 되고 여기서 눌러도 되고 또 여기서 눌러도 되는데 가능하면 그 중에서 이 포즈가 큰 동작 있죠.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보잖아요. 그죠? 발 동작이 가장 큰다든지 또 발 동작이 가장 큰다든지 또 이분도 마찬가지로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는 서서 건물 작업을 하니까 더 좀 이 건물 작업을 더 실감나게 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포즈가 클 때 셔터를 눌러라 이런 거고요. 이 순간도 마찬가지죠. 이 분이 전에 이제 갤러리 투어 다닐 때 같이 갔던 아까 앞에 그분이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도 이 포즈는 한순간에 그 시간을 담고 있잖아요. 그죠? 그 시간성. 그때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모습이 아니겠죠. 아니겠고 또 머리에 이렇게 핀 꽂는 이런 부분들. 아이리스 님도 이렇게 머리에 핀도 꽂고 다니세요? 옛날에 많이 꽂고 다녔었어요? 젊었을 때 여기다 이렇게 포인트를 하는 거. 한때 이런 게 유행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별로 얼큰이가 저렇게 큰 거 꼽으면은 자, 이것도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죠? 포즈는 앞에서 제가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준다. 그죠? 여기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제일 이제 상급자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두 번째, 실제로 이제 물건을 수산시장에서 그 생선을 파는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은 포장을 해서 담당해야 이 비닐봉지를 보니까 포장을 해서 손질해서 포장해서 이게 담아주는 그런 사람일 것 같고, 이 뒤에 이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에 이제 갈 때 저는 항상 여행 갈 때는 그 현지의 시장을 많이 가보거든요. 전통시장. 생각보다 시끄럽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포즈는 그 사람의 신분, 어떤 지위, 정체성, 그 당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포즈가 역할이 이런 역할도 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은 또 잠시 쉬었다가 또 계속 하겠습니다.